입니다. 예. 제가 뭐 영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5대 영양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명진 사장한테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직급이 높아서 송구해서 이제 제가 대신하지만 나중에 한번 이명진 사장이 이렇게 판서로 이렇게 5대 영양소 강의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청을 해주시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들어보시면 정말 반할 겁니다. 그리고 판서 쓰는데 차트보다 더 이쁘게 쓰시고 알기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에 영양소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정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수명이 점점점 길어진다고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수명이 짧아지는 거 아세요? 선진국부터 수명이 짧아지고 있고요. 20대, 30대 노화 가속도가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애들이 동안처럼 보이지만 좋은 거 말로 동안처럼 보이지만 건강 수명이 짧아져 가지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수명이 줄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데 왜 수명이 짧아지고 특히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오래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요양원에서 40년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한테 가장 무서운 질환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골절인 거 아세요? 진짜 멀쩡하던 분인데 눈길에 미끄러져서 뼈 한 번 부러졌는데 그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가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건강수명은 내가 일상적인 생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가 건강수명인데 건강수명은 과거보다 더 짧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건강 정보들은 너무 단편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에 띄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잠깐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대마초를 파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했습니다. 참 사람을 뭘로 보고 한평생 올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 애들은 대마를 피면 이게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마는 왜냐면 몸을 가라앉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흥분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필로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도 똑같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 티는 안 나지만 꾸준히 먹었을 때 반드시 효과를 느끼는 거 기본적인 걸 채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먹으면 반짝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는 거예요. 먹으면 반짝 좋아하니까. 그래서 피모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는 사실 카페인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막 가슴 뛰고 피가 도니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서 미국은 보조식품 개념이 뭐냐면 서플리먼트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부족한 걸 채워주자인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건강 기능성 식품이에요. 뭔가 화끈하게 뭔가 눈에 띄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항상 우리 몸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이 탄탄해야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너무 기능을 올려버리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 영양소, 리셋, 클린 이것도 좋습니다. 물론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꾸준히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채워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일 텐데요. 영양은 크게 보면 대량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장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지피려면 장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작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장작 중에서 불이 가장 잘 붙는 게 어떤 장작일까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타면 오래 타는 지방. 이해되기 쉽죠? 단백질.
태워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따뜻하다고 불 때울 때 마른 장작 태우면 좋죠. 금방 타잖아요. 그런데 고무를 태우면 어때요? 열은 나지만 찌꺼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 몸에 단백질 에너지를 많이 쓸 땐 우리 몸이 망가진다. 우리 몸에 독소들이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네, 이제 그만 좀 먹을 때 됐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미량 영양소는 장작을 태우는 영양소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어도 비타민이 없으면 태워지지 않고요. 미네랄이 없으면 태워지지 않고, 특히나 파이토케미칼이 없으면 언젠가 태우다 보면 굴뚝에 그 연기가 차잖아요. 끓음이 차죠. 끓음이 쌓이고 쌓이면 굴뚝이 막히면 불이 지펴져요, 안 지펴져요? 안 지펴지죠. 그래서 그 끓음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파이토케미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뭐냐면 그 비타민과 미네랄처럼 어떤 아주 기능적으로 밝혀진 성분은 아닌데 꼭 필수 영양소는 아니에요. 꼭 채워야 될 건 아닌데 먹었더니 비타민과 미네랄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 하려면 사실 이게 12주를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탄수화물의 간단한 부분, 그 다음에 오늘은 비타민과 미네랄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탄수화물은 종류가 많습니다. 첫 번째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어요. 이 중에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일까요? 음, 음. 예, 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다당류로 먹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몸에 병이 걸렸어. 그럼 다당류를 분해하기 힘드니 뭘 먹어야 돼요? 단당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탄수화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셋하고 클린할 때 짜증나고 이런 이유 있죠. 몸이 무기력하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탄수화물 부족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이 많이 쌓이면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하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뇌도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면 근육에서 쓰는 탄수화물의 양이 몇 퍼센트냐면 여러분들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18%를 근육에서 써요. 그럼 쎄 빠지게 운동해도 몇 퍼센트 쓰는 거예요? 18%. 물론 많이 오랫동안 쓰면 더 많이 쓰긴 하겠지만, 근데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뇌는 몇 퍼센트를 쓰냐면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25%를 써요. 그럼 내가 다이어트 하려면 운동하는 게 좋아요? 머리 굴리는 게 나아요? 머리 굴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먹을수록 살이 찐다는 건 뭐를 안 쓴다는 거예요? 머리 안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TV를 보면 머리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스토리가 그대로 굴러가니까. 근데 책을 보면 어때요? 머리를 엄청 써야 되죠.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TV 보면서 먹으면 살이 찌지만 책 보면서 먹으면 덜 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TV를 본다, 책을 본다? 책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섭취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너무 과잉돼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근데 이 에너지원 중에서 과식하면 살이 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게 단당으로 분해가 돼요. 단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당으로 분해된 걸 세포 속에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요. 글로 들어갑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이걸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쓰이면 에너지가 잘 타겠죠. 그러면 기운이 나겠죠. 근데 현대인들이 밥을 먹는데도 기운이 안 나는 이유. 예전에 보릿고개도 있잖아요. 보릿고개 있지만 농사 짓고 사람들 피곤하다고 안 했죠. 일 열심히 잘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 어때요? 여러분들 드시는 걸 비해서 어때요? 기운이 나야 안 나요? 예전보단 가성비가 훨씬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덜 나고 더 많이 피곤하다고 했죠. 그런 탄수화물이 안 쓰인다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쓰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 빵 이런 것들을 먹으면 여기에 몸에 들어가서 단당으로 분해가 돼요. 단당에 분해가 되면 이 분해된 게 어디에 들어가면 이게 세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포라고 가정하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이게 요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우리 몸에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길까요?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중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도 태우면서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데도 체온이 낮아. 추위를 많이 타. 이거는 에너지 대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대사가 안 되면 점점점 몸이 건강해질까요? 아파질까요? 아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데도 몸이 차다, 몸이 춥다, 추위를 잘 탄다, 그리고 에너지가 열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고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는데도 에너지 대사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 탄수화물이 아까 단당으로 분해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해 과정 중에서 효소가 부족해지니까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효소에 의해서 단당으로 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효소가 부족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족해질까요? 심플합니다. 많이 처먹어서. 자주 처먹고요. 사실은 많이 먹는 게 몸에 더 나쁠까요? 자주 먹는 게 몸에 나쁠까요? 자주 먹는 게 나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살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요. 너무 쉴 새 없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분해될 새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효소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쉽게도 췌장에서 이 효소를 분비하는 게 췌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효소를 쓸 수 있는 유전자 개수가 한정이 돼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 오래 살려면 이 효소를 빨리 써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끼니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끼니를 줄여야 되는데 끼니 줄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뭐 이렇게 자꾸 권하잖아요. 제발 사업자들 이제 가방에 초콜릿 좀 그만 넣고 다니세요. 누구만 만나면 건강 사업하는데 누구만 만나면 초콜릿 꺼내놓고 뭐 꺼내놓고 빵 꺼내놓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효소 고갈시키는 거예요? 효소 고갈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잦아 써서 효소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클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끼니를 줄여야 되는데 끼니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니 너무 자주 권하니까 만나면 뭘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효화 효소를 한번 싹 아껴보자. 이게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예, 효소를 아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이 있고요.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에요.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당영양소라는 건 뭐냐면 세포 표면에 더듬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더듬이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게 당영양소거든요. 그러면 이 당영양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까 탄수화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포벽은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나 봤더니 이 더듬이로 더듬어 보고 나한테 필요한 거네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먹은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못 바뀌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효소가 부족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서.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보충해 줘야 된다 아까? 효소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효소는 보충해 준다고 다 보충해 줄 수 없으니까 주기적으로 아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세포에 뭐가 필요하다? 더듬이가 필요하다. 그걸 공급해 주는 게 좋은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고 당영양소라는 좋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현대인들 너무 과하게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거 많습니다. 밥도 탄수화물이죠.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죠. 과일도 탄수화물이죠. 밥 반찬으로 감자 먹죠. 감자도 뭐예요? 탄수화물이 너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과일 안 먹고 또 뭐 먹는 사람이 있어요? 떡 먹잖아요. 떡도 탄수화물이에요. 그 커피에다가 시럽 넣어서 먹죠. 그럼 그 시럽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무조건 피하자는 건 아니에요. 아까 심장이 쓰는 에너지원도 탄수화물이에요. 뇌가 쓰는 에너지원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적당량 잘 섭취해 주는데 이거는 밥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당으로 분해된 것들, 가공된 것도 말고 전곡 있죠. 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잡곡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 먹는 게 중요한 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퀴즈 하나 드릴게요. 뭐든지 상황마다 달라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하지만 또 섭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자, 술 먹고 라면 먹고 술 먹고 밥 땡기죠. 그러면 자, 술 먹고 라면 먹고 밥 먹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술 퍼마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탄수화물 안 먹고 단백질만 먹어야지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건강 정보가 잘못된 게 뭐냐면 탄수화물 나쁘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피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탄수화물 안 먹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뇌랑 심장은 탄수화물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코올을 먹어버리면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알코올을 섭취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바꾸질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코올을 섭취하잖아요. 한 잔이라도 섭취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바꾸질 못해요. 그러니까 술 먹는 순간 뱃살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술 먹는 순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뱃살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클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해봤더니 다른 데는 다 빠지는데 배만 안 빠지는 거예요. 뭐가 분해가 안 돼서? 지방이 분해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술 마시면 살은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그러니까 술 먹고 중요한 건 뭐냐면 술 먹으면서 살 빼겠다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술 먹고 피해를 줄이겠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술 먹고 피해를 줄이려면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뇌가 손상을 안 당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는 뭐 먹는다? 라면 먹는다. 그래서 우리 여재송에서 회식하면 마무리는 꼭 뭘로 해요? 라면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고 뭐에 따라 다르다? 상황마다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늘은 어떤 부분들을 좀 해갈 거냐면 이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기반이 되는 우리 집 모양에 보면 당 영양소랑 기반이 있고 비타민 미네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둘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딱 하나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엠브로토스가 좋을까요? 비타민 미네랄이 좋을까요?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당 영양소가 부족하면 점점점 몸이 아파지긴 하겠지만 죽진 않아요. 근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그 겨울철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심장마비가 잘 오죠. 겨울철 되면 지금 장난이 아니죠. 화장터에 대기 인원이 아니죠. 대기 시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장례식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자 우리 몸의 심장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평생 뛰어야 되는데 이게 수축할 땐 칼슘, 이완될 땐 마그네슘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잘 뛰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굳죠. 굳을 때 뭐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마그네슘이라는 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할 땐 뭐가 쓰인다고요? 마그네슘.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수축이 돼요? 근육이 수축이 되죠. 마그네슘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마그네슘이 쓰이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계속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니 참 수축되면 칼슘이 많이 쓰이죠.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근육이 수축이 되죠. 다시 설명해.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수축이 된다? 근육이 수축이 된다. 수축됐던 걸 풀어야 되잖아요. 푸는 게 뭐라고요?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 되니까 마그네슘이 많이 쓰이겠죠. 근데 현대인들은 마그네슘을 예전보다 많이 먹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마그네슘이 쓰이고 부족하게 되면 어느 순간 심장이 뛰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심장에 필요한 마그네슘이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심장이 멈추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먹어야 될 영양소가 뭐예요?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항해 시대에도 선원들이 잇몸에서 피나기 시작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항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원주민이 레몬즙을 짜서 줬더니 그 병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비타민C를 오랫동안 섭취하지 못하면 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요한데 오늘은 비타민의 좀 각각의 역할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은 B1, B2, 판토텐산, B6, 비오틴, B12, 엽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타민 B1, B2, 판토텐산, B6, 비오틴, B12 요렇게 해서 비타민 B에다가 숫자가 붙여져 있죠. 그래서 비타민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타민 B는 뭐라고 하냐면 비타민 B군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습니까? B군 여러 가지가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타민 B군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태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탄수화물, 단백질, 그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뭐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B군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태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운 없을 때 바카스, 원비디 이런 거 먹고 나면 기운 나죠? 우루사미 먹으면 기운이 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현대인들은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비타민 B군이 적어요. 그러니까 장작은 많은데 불수시기가 적으니까 불이 잘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타민 B군은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으니까 이 불수시기가 많이 들어가니 장작이 태워지겠죠. 그러니까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타민 B군들은 일단은 가공식품들을 먹게 되면 비타민 B군이 파괴되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시리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모든 인스턴트 식품에 보면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요. 왜냐면 가공식품이 부족해지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법적으로 모든 가공식품은 비타민 B12를 넣게끔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나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된다?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어야 된다. 특히 탄수화물 좋아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치즈케이크 좋아하고 단당류 좋아하시는 분들,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데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을 따로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떡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요즘 저희 아내가 음식에 자부심이 늘어서 매일 음식을 해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어제 점심도 분명히 낮에 밀가루를 먹었거든요. 저녁 때 굳이 또 수제비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수제비를 또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제가 많이 먹는 게 뭐라고요? 비타민 B군 따로 섭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은 수시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건 몸에 저장이 안 된다니까 뭐 해야 돼? 수시로 먹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태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쌀 속에서도 비타민 B1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백미를 먹잖아요. 도정하는 과정 중에서 비타민 B1의 80%가 소실돼 버려요. 그리고 이 쌀을 어디다 씻어요? 정수된 물에 씻어요? 수돗물에 씻어요? 수돗물에 염소가 있죠. 이 염소는 비타민 B군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20% 남아있는 비타민 B1을 또 파괴시켜서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태워주는 게 없으니까 기운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사람들 잘 먹는다고 하지만 잘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보시면 영화 이렇게 이대근 나온 영화 아세요? 뽕 1, 2, 3, 4 나와 있잖아요. 네. 물론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이대근 보면 보리밥에 풋고추에 된장 찍어 먹고 절구통을 한 손으로 들잖아요.
아니 예전에 그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영양학적으로 보면 그게 완벽한 거예요. 왜요? 보리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B1, 티아민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된장 속에서는 비타민 B1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기운이 나겠어요? 안 먹었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운이 없으면 쌀밥에다가 고기를 먹어야 돼요? 보리밥에다가 된장 찍어 먹어야 돼요? 정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기운이 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판토텐산 같은 건 스트레스를 대항해주는 호르몬, 비타민 B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타민 B6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죠. 고기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나 이 단백질과 지방을 태워줄 땐 비타민 B6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 그럼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 B6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타민 B6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고기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비타민 B6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삼겹살에는 뭐죠? 소주 먹죠. 소주를 먹던 맥주를 먹던 그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 그 음식 속에 비타민 B6는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삼겹살은 뭐가 들어있어요? 단백질과 특히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술을 먹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어때요? 머리에 비듬이 뚝뚝 떨어지죠. 피부가 뭐가 돼요? 지용성이 되죠.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이런 이유가 B6가 부족하면 지용성 피부가 돼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고 비듬이 기름진 비듬들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B6예요. 그래서 의외로 남자들 중에서 이 지용성 비듬 때문에 고민이시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간단하게 비타민 B6만 채워줘도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지방을 먹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분들도 비타민 B6를 먹으면 해결이 돼요. 그 지방을 태워주니까 같이 먹어도 살이 찌겠어요? 안 찌겠어요? 안 쪄요. 그래서 예전에 청국장 다이어트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청국장 속에는 비타민 B6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니까 지방을 태워주니까 살도 더 빠지고 내가 먹는 지방을 태워줘서 에너지를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청국장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국장을 어떻게 해서 먹어요? 끓여버리잖아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청국장을 날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낫또를 먹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B6를 보급하려면 청국장이 100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끓여 먹어버리니까 이거 효과적으로 보충하는 게 청국장이 좋아요? 낫또가 좋아요? 낫또가 훨씬 더 좋다. 왜냐면 뭘로 먹을 수 있으니까? 날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청국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청국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예전에 청국장은 어르신들이 조상님들이 그 아궁이 있을 때 막 끓는 장작에다 청국장 끓였을까요? 그 숯에다가 했을까요? 숯불에다가 끓였잖아요. 왜? 지혜가 있는 거야. 아 청국장 팔팔 끓이면 다 파괴되니까 은근하게 끓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 된장찌개 청국장 끓일 때 앞으로 센 불에 끓여야 돼요? 약한 불에 끓여야 돼요? 약한 불에 끓여야 된다. 요거 하나가 아주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청국장, 된장, 낫또를 먹어야 되는데 낫또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다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기 힘드니 보조제를 먹어야 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삼겹살 먹을 때 꼭 마늘에다가 된장 찍어서 먹어요. 식당에서 파는 된장이 진짜 된장일까요? 가짜일 거예요? 가짜 된장, 그거는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화학 물질을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나라 소주가 전파되고 있다는데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소주 안 팔려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소주를 보고 술이라고 할까요? 화학 물질이라고 할까요? 소주는 100%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절대 우리나라 소주 안 먹습니다.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화학 물질을 어떻게 이렇게 섭취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못했는데 지금 술을 안 마시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소주 먹는 건 제정신이다 아니다? 진짜 아니에요. 화학 물질. 진짜 좋은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얘기하다 글로 갔죠?
B6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발효 음식들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파는 건 이게 진짜 된장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된다? 보조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식당에서 재래된장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재래된장 제가 재래된장 주세요 할 수 없으니 그냥 보조제로 먹어야 된다. 그러면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우린 메나테크 보조제는 뭐가 있을까요? 카탈리스트, 그 다음에 누트리베루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바이탈 프로발란스, 바이탈 프로발란스도 들어있고 또 있어요. 아주 강력한 게 있습니다. 임팩트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태워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클린 중에 임팩트 플러스를 들어갔더니 남들보다 체지방이 1, 2%더 빠진다는 거 체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팩트 플러스 드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비타민 C 좋다는 건 다 아시죠? 비타민 C는 자 모든 건 천연이 좋은데 비타민 C는 천연과 합성의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영양소는 천연이 흡수가 잘 돼요. 활용도가 좋은데 그리고 이 모든 영양소는 합성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자 천연의 물질들은 예를 들면 분자 구조가 왼손잡이만 있어요. 근데 이걸 합성으로 만들려면 카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왼손을 들고 거울을 보면 어느 손이 들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른손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으로 만들면 왼손도 만들어지는데 오른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합성이 만드는 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 오른손 만들어지는 거 구별해낼 수가 없거든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손들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타민C는 비타민C 똑같이 만들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오른손잡이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는 천연도 좋지만 뭐도 좋다? 합성도 좋다. 오히려 가성비는 합성이 싸기 때문에 합성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좋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에요. 항산화 작용인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고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듭니다. 그러면 쇠가 녹슬듯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녹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염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병이 생기는 염증이 쌓이면 이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염증이 혈관에 쌓이면 혈관 질환이 걸리는 거고요. 염증이 세포에 계속 쌓이면 암이 걸리는 거고 염증이 간에 쌓이면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먹든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해도 결과적으로 몸에 문제를 병을 일으키는 건 뭐라고요? 염증이라는 거예요. 염증이 기분도 나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물들이 현대인들이 잘못 먹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염증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해주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인들은 유해된 환경에 살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활성산소가 많죠.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서 이 오염된 환경과 스트레스 받는 거 이상으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요. 뭘까요? 많이 처먹는 행위. 먹는 것 자체로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오염된 환경에 살아. 약을 많이 먹어. 몸이 아파. 그 다음에 많이 먹어. 이럴 때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예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열에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 카탈리스트, 누트리베루스, 그 다음에 메나-C, 그 다음에 임팩트 플러스 이런 것들 메나붐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근데 메나붐이 100% 천연 비타민 C예요. 그래서 함량이 좀 아쉬워요. 그죠? 왜냐면 모든 모든 짐승들은 비타민C를 몸 안에서 만들어내요. 몸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쥐 같은 걸 실험을 해봤더니 스트레스 받으면 비타민C를 평소보다 20배를 더 많이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많이 먹었더니 비타민C를 더 많이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C를 필요할 때마다 많이 먹어줘야 되죠. 근데 메나붐에
들어있는 비타민C도 좋긴 한데 비타민C는 좋은 거 어떤 성분보다는 양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참 아쉬웠어요. 우리가 물론 돈이 있으면 가능한 그 메나붑 한 포 뜯으면 얼마인지 아시죠? 5,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어야 돼? 메나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 뭘 먹어야 돼요? 메나붑. 이러려면 하루에 몇 포 먹어야 돼요? 20, 30%를 먹어도 부족하잖아요. 걷다가 배우자가 지라 같으면 더 먹어야 되고요. 스폰서가 지라 같으면 더 먹어야 돼요. 참 죄송합니다. 올해는 진짜 비속어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가가 너무 세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5년 쫄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메나붑의 비타민C가 천연이 아닌 천연 원료에서 뽑은 고용량 비타민C로 나와요. 좋죠? 가격도 싸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나오면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옛날 조상들은 비타민C를 안 먹었는데 어떻게 잘 살았을까? 괴혈병도 안 걸리고. 이 비타민C가 익혀도 파괴가 안 되는 비타민C가 있어요. 예전에는 과일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예전 귤을 겨울에 막 먹을 수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비타민C는 어떻게 보충했을까? 이 감자하고 고구마 속에 든 비타민C는 가을에도 파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뭘 많이 먹어야 돼요? 고구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되는데 단점은 뭐예요?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첫 번째 목 맥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현명하게 비타민C를 먹는 건 뭐냐면 우리 조상님들 식단이 진짜 기가 막힌 게 시래기 속에는 비타민C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는데 이건 끓여도 파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시래기를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사람들 신기해요. 비타민C 때문에 메나붑 먹으라 할 때는 귀뚱도 안 듣다가 시래기 먹으라 그러면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엽산. 현대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엽산이 뭐냐면 현대인들이 혈액이 엉켜서 문제죠. 혈액이 엉키는 게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혈액이 엉킵니다.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엽산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임신 중에 꼭 먹어야 되는 게 뭐지? 엽산이죠. 왜냐면 아기는 태어나는 엄마한테 탯줄로 모든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근데 그 탯줄 하나가 혈액이 엉켜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겠죠. 그래서 유산되는 확률이 너무 많으니 왜 그런가 봤더니 혈액이 엉키는구나. 혈액이 왜 엉킬까? 현대인들이 엽산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공하면 엽산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엽산을 따로 보충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엽산이에요. 그러면 태아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혈액이 잘 엉키는 현대인들은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엽산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A. 비타민 A는 우리 몸에 상피세포 조직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피세포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피부 표면 코 속에 뭐가 있죠? 점막이 있죠. 위에도 점막이 있죠. 장에도 점막이 있죠. 피부에도 점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부에 점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도 뭐가 있어요? 점막이 있죠. 이 모든 조직을 만드는 게 이 조직을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이 상피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A 그럼 눈 그러죠. 왜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눈에 있는 점막이 떨어지니까 눈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요즘 안구 건조증 많죠. 안구 건조증 많은 이유가 뭐예요? 뭐가 부족하다 막 그러는데 예전에 가장 기본이 중요한 게 비타민 A가 충분한 사람들은 안구 건조증이 안 생겨요. 근데 그걸 약으로 때우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있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많아요. 점막이 문제가 있는 거죠. 위 점막이 문제가 많아요. 코가 말라요. 이런 모든 것들. 코가 마르면 비염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코가 마르고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르고 피부가 마르면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져요. 그래서 1차 면역을 담당하는 게 상피세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 들어왔을 때 잘 싸우는 거 중요한데 밖에서 싸우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럼 밖에서 싸우게 하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비타민 A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 하면 당 영양소 하는데 사실은 당 영양소도 좋지만 밖에서 싸워버리면 당 영양소 많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밖에서 쉽게 싸우려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 A를 많이 먹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타민 A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3세계 어린아이들은 전염된, 오염된 환경에 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아서 면역질환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주는 게 뭘까요? 비타민 A예요. 그렇다 그러면 비타민 A가 1차 면역력에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면역력 떨어지면 유상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감기 잘 걸리고 유행성 질환에 잘 걸리는 이유가 비타민 A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이 비타민 A가 부족해진 이유가 뭐냐? 봤더니 안 먹어서 그래요. 비타민 A가 수용성이 있고요. 지용성이 있습니다. 그럼 효과는 수용성이 좋을까요? 지용성이 빠를까요? 지용성이 100배 빠릅니다. 그런데 이 지용성은 어떤 문제가 있냐? 효과는 100배 빠른데 어떤 문제가 있냐? 몸에 쌓여요. 그러니까 지용성은 몸에 쌓인다. 수용성은 몸에 안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용성은 암만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용성은 지용성은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A도 너무 많이 몸에 쌓이면 간에 치명타를 일으켜요. 그러면 지용성이 효과는 좋지만 안전하게 먹으려면 뭘로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수용성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용성에 이게 꺼졌네요. 예. 좀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그럼 지용성에 비타민 A가 대표적으로 많이 든 게 뭘까? 장어입니다. 그래서 장어를 먹으면 그 다음날 피부의 때깔이 좋아지죠. 장어 먹고 때깔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다? 대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어 먹으면 화장빨이 제일 잘 먹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어 먹으면 지용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매일 먹기는 힘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용성으로 먹는데 수용성으로 먹어주면 이 야채 속에, 야채나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야채나 과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비타민 A가 좋은 게 뭐냐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고 비타민 A가 충분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쓰이냐면 항산화 영양소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면역 담당하고 싶다. 눈이 건강해지고 싶다.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싶다. 그럼 뭘 많이 먹어야 된다? 비타민 A. 그러면 비타민 A가 야채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맞습니다. 당근입니다. 그래서 모든 야채 중에서 최강의 야채가 뭐냐면 저는 당근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독일에서는 수도원에 가면 2주 동안 몸을 개선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2주 동안 몸을 또 그래서 독일의 유명 기업가들은 2주씩 수도원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게 뭐냐면 2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들한테 뭐만 주냐면 당근 주스만 줘요. 그럼 이 당근 주스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속에 비타민 A도 많지만 당근 속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한 과일이고요. 당근 속엔 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당근만 먹어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 효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많이 먹어야 된다? 당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근데 애들이 당근을 먹어야 안 먹어요? 지독히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이용한 요리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녹즙기를 사서 항상 사과하고 당근을 즙내서 먹거든요. 이거를 갈아서 먹었더니 너무 배가 불러서 그냥 저는 즙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즙으로 먹으면 그 속에 든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많고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건강 개선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근데 애들이 당근 안 먹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당근 즙을 짜서 빵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걸 먹잖아요. 그래서 당근 케이크 아시죠?
그래서 당근 케이크 외국에서는 건강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 케이크 같은 거 드시면 좋다. 제가 이번에 제가 눈을 몰고 다니나 봐요. 제주도에 요즘 제가 빠져있거든요. 한동안 설악산에 빠져있다. 지금 평일날 제주도에 가 있거든요. 한라산하고 많이 빠져서. 근데 이번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일주를 했거든요. 걸어서. 일주를 쭉 하는데, 걷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번 꼭 구잡 성산 일주봉 있죠. 그쪽에서 이 감령 해수욕장까지 그 길이가 한 40km 되거든요. 한 이틀 잡아서 그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태어나서 그렇게 환상적인 길을 처음 봤습니다. 더 환상적인 건 뭐냐면 구자읍이 뭘로 유명하냐면 당근으로 유명해요. 봤더니 당근 케이크하고 당근 주스를 팔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서 또 놀란 게 뭐냐면 쭉 오다 보면 구자읍 쪽으로 지나보면 명진 전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의 최고 리더에 있으니까 들어가 봤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명진이라는 이름이 뭐가 있나 봐. 거기가 줄 서서 먹는 핫플레이스더라고요. 그 전복 돌솥밥을 파는데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비타민 D. 비타민 D는 뭐에 좋다? 뼈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뼈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 왜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을 먹고 칼슘을 먹으면 이게 뼈가 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 아무리 먹고 칼슘 아무리 먹어도 이거를 뼈로 만드는 과정 중에 비타민 D가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있어야지 뼈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비타민 D를 안 먹어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삼겹살 포화지방을 먹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 아시죠?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콜레스테롤이 돌아다니다가 이 피부에 이제 그 핏줄로 돌아다니다 햇빛을 만나면 이게 비타민 D가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햇빛을 쬐요, 안 쬐요? 안 쬐죠. 그리고 쬐다고 하더라도 뭘 바르고 나가요? 선크림. 진짜 요즘 저는 제주도 이렇게 길을 많이 걷잖아요. 걷다 보면 깜짝 놀라요. 여자들은 틀림없이 모자 쓰고 이거 뭐라 그래요? 무슨? 얼굴 다 가리는 거 있잖아요. 걷다 마스크하고 선글라스 끼고 하잖아요. 이건 산책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김매로 온 사람들 표정이에요. 햇빛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지키겠지만 중요한 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니까 뼈가 약해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뼈가 제일 중요해요. 뼈 부러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울하게 40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뭘 쬐야 된다고요?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D는 뼈에만 작용하냐? 그게 아니에요. 요즘 놀랍게도 이게 폐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 기침 천식 많죠. 그 다음에 코로나 겪고 나서 기침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폐 기능이 약해졌는데 폐 기능을 돕는 거, 특히 폐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가 호흡기 질환이 잘 걸린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타민 D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애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밖에서 안 뛰어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밖에서 뛰어놓게 만들었더니 이게 금방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인 애들은 밖에서 뛰어놀게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한가해요? 바빠요? 그러니까 뭘 먹여야 된다? 비타민 D를 먹이는 수밖에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는 똑같이 항산화예요. 아까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게 활성산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것 중에서 비타민 C는 밖에서 싸우지만 비타민 E는 성벽에서 싸워요. 그럼 우리 세포가 망가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는 뭐라고요? 비타민 E라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식품 보면 토코페롤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비타민 E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인들은 비타민 E가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내 세포를 보호하려면, 그리고 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병이 안 걸리면 비타민 E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늙지 않으려면 세포벽이 건강해야 되죠.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비타민 E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냐? 들깨.
그래서 우리가 들깨 먹으면 좋다는 게 비타민 E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피곤할 때 나 차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들깨차를 드시세요. 들깨차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피로도가 싹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제 영양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들기름 좋다고 들기름을 다 씁니다. 어디에 많이 써요? 두부 구울 때. 네. 암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역국 아시죠? 제주도 이번에 오면서 확실히 제주도는 미역국이 정말 맛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역국 맛있게 끓이려면 소고기 넣고 들기름 넣고 달달달 볶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암 걸려요. 아무리 좋은 기름도 160도가 되면 이게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맛 난다고 하잖아요. 불맛 나는 모든 음식들은 암 걸릴까요? 몸을 건강하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불맛 나는 음식은 피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들기름을 갖다 막 달달달 볶잖아요. 그러면 저도 들기름 쓰거든요. 집에서. 저는 제가 쓰는 기름은 들기름, 그 다음에 현미유, 그다음에 현미유 쓰고 그다음 올리브유 씁니다. 그런데 튀길 때는 뭐 쓸까요? 해표 튀김류 써요, 그냥. 왜냐면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고온에서 볶아버리면 뭐라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짓이에요. 그러니까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건 예전 조상들이 볶을 때 썼어요? 요리 다 하고 맛낼 때 썼어요? 맛낼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절대 달달달 볶지 않는다. 근데 제주도는 소고기 넣고 달달달 볶아요? 아니면 그냥 미역 많이 넣고 생선 넣고 끓여요? 생선 넣고 끓이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상에 남편 미역국 끓이잖아요. 그때 들기름에 달달달 볶아서 넣어서 주잖아요. 그럼 남편 어떻게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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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꼭 제 와이프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어차피 안 먹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들기름, 참기름은 자 볶아 먹는다, 상온에서 먹는다, 상온에서 먹는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은 되게 좋은 기름을 써요. 기름은 우리 몸에 가장 먼저 치명타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좋은 기름 써야 되는데 기름은 뭐 무슨 기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압착유를 쓰셔야 돼요. 압착을 하시면 비타민 E가 있어서 기름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기름은 화학적으로 추출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비타민 E가 없겠죠. 기름이 썩으니까 걷다가 인공적인 비타민 합성 비타민 E를 넣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은 자 일반 기름 쓴다, 압착유를 쓴다, 압착유를 쓴다. 그래서 압착유를 쓰면 여러분들이 좋은데 가격 보시면 어때요? 기절할 거 딱 3배 비싸요. 그래서 압착유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담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응고시키는데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몸 안에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어르신들 많이 봤죠? 출혈이 생겨서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사망하시고, 근데 현대 과학기술로 출혈이 생기면 어디서 출혈이 생긴지 몰라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출혈이 왜 생기냐? 비타민 K가 부족해서 생겨요. 왜요? 어르신일수록 야채를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씹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이런 혈액이 출혈되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K가 필요하다. 그럼 나이 들수록 뭘 많이 먹어야 된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다음 씹는 게 약해지니까 덜 먹게 돼요. 부드러운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보조제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비타민 K가 든 보조제를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만 했는데 거의 끝나가네요.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연은 어디에 작용하냐면 성장. 그래서 애 키를 키우고 싶어. 뭐가 필요하다? 아연. 그러면 자 우리 몸은 세포가 하나 분열돼서 애기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애기들한테 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야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면역력이 약하다는 건 면역세포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럼 면역세포도 많아져야 되겠죠. 면역세포도 많아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연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빨리 나야 된다. 근육이 생겨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면역력이 좋아져야 된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미네랄이 뭐라고요? 아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대인들한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연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어떻게 아냐면, 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리고 날 때 미각을 상실했다는 사람도 많죠. 그게 뭐냐면, 자, 아까 코로나가 들어왔으니까 면역세포가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코로나가 들어오면 성장시키는 게 우선일까요? 면역세포 만드는 게 우선일까요? 면역세포 만드는 데 우선인데 현대인데 아연이 부족하니까 그거 만들기 바쁜 거예요. 그럼 아연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 부족 증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연이 부족하면 미각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내가 미각이 떨어졌다는 사람들은 뭐가 평상시에 부족했던 거예요? 아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세포가 재생이 안 되니까 상처가 잘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키가 크고 싶을수록 면역력이 좋아지고 싶을수록 건강한 피부를 만들고 싶을수록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아연이. 그래서 나이 들수록 가장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아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연은 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주면 좋은데, 이 바닥이 우리가 농업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농약을 주면요, 산성이 되면서 미네랄은 땅 밑으로 내려가는데 농작물에 뿌리는 예전보다 깊이 내려요, 얕게 내려요? 얕게 내리다 보니까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연을 예전처럼 먹으려면 예전보다 몇 배로 먹어야 되는데 덜 먹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미네랄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물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보조제로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연은 꼭 누구나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마그네슘 아까 얘기했고, 칼슘은 뼈만 만드는 게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그런 얘기했죠. 몸이 뇌의 명령을 안 따른다는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죠, 이번에. 송년회 때 춤췄더니 로버트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 나빴어요. 나름 일주일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신경세포가 전달물질을 잘 안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신경 전달물질이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신경끼리 전달물질이 잘 전달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전달이 잘 돼야 됩니다. 신경은 이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서 이 사이사이 연결해진 게 신경 전달 물질이고, 애들이 머리가 좋아지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문제를 잘 풀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칼슘. 그래서 칼슘은 공부 잘하게 하는 호르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도 튼튼하게 하고 공부도 잘하려면 뭘 많이 먹여야 된다? 칼슘. 근데 우유 속에 든 칼슘은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제를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철분. 철분은 뭐냐면, 자, 우리 몸에서 아까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비타민 B군도 필요하고 효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 불 났을 때 이불로 덮으면 불이 꺼지죠. 왜? 뭐를 차단했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비타민도 먹고 좋은 거 먹는데 잘 안 태워지는 게 산소 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게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이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철분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철분하고 그 헤모글로빈하고 달라붙어서 떡을 만들기 때문에 산소 운반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많게 하려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적게 먹고 철분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내가 철분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어떻게 아느냐? 산소가 부족하면 아까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짜증나는 데가 뇌예요. 그래서 욱하는 사람들 있죠. 뭐 부족이다? 철분 부족이에요. 그리고 충동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조울증 있죠. 조증으로 막 올라갔다 꺼질 때 확 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철분이 부족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철분이 부족하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신경질적인 거 뭐가 부족해서 생긴 거? 철분이 생긴 거.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철분이 부족한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게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주 정확한 단어로 저 사람 지랄 맞다 그럴 때 있죠. 뭐가 부족하다? 철분이 부족하다.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철분이 많이 부족해요. 식물을 섭취하기 힘드니까. 그렇다고 고기를 많이 먹기 그러니까 철분을 섭취해주기 위해서 뭘 많이 먹어야 된다? 보조제를 꾸준히 섭취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만간 내년은 아니겠지만 그 회사에서도 철분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칼륨입니다. 칼륨이 왜 필요하냐? 원래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필요하면 현대인들은 너무 짜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칼륨과 나트륨이 펌프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나트륨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칼륨은 그 수분을 배출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금 짜게 먹었더니 우리가 붓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금 짜게 먹으면 그 소금 성분들이 세포 속으로 수분을 막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게 부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칼륨이 있어야 이걸 내보내는데 칼륨이 부족해지니까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못 내보내다 보니까 자꾸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종이 생기는 사람들은 뭘 많이 먹어야 된다? 칼륨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게 호박 속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륨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주기적으로 섭취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때문에? 짜게 먹기 때문에. 자,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들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 뭐냐면, 자, 이 필수 미네랄 중에서 나트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트륨은 장복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거나 리셋하고 음식을 안 먹을 때는 전해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루에 한 끼라도 먹으면 우리나라 음식은 싱거워야 짜요? 다 짠 음식이잖아요. 한 끼만 먹어도 나트륨 부족 증상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걷다 일부러 나트륨을 먹는다 그러면 아까 부종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해질이 불균형이 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빼내려면 칼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인은 칼륨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 그랬잖아요, 칼륨이. 가뜩이나 적으니까 이걸 못 빼내주죠. 그러면 부종 생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마그네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칼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짜게 먹다 보면 칼륨이 없으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겠죠. 그러다 극단적으로 부족하면 심장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 항상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심장 질환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신부전이 인구 100명당 1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당 4명이에요. 부정맥까지 합치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소금 때문에 그렇다. 칼륨 때문에 아니고 소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칼륨을 또 적게 섭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땐 먹어야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은 소금이 건강을 이롭게 한다, 나쁘게 한다?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부정맥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맥은 언제 내가 갈 줄 모르잖아요. 정말 무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 소금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리셋하거나 부족할 때는 먹어도 되지만 평상시에 음식을 먹는데 소금을 먹는다는 건 자산액이다.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해질 얘기하더라도 소금 먹어야 잘 흡수된다고. 아프면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전해질이 부족해 소금을 먹는데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등산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등산할 때 몸에 전해질이 부족할 때 소금을 먹는 게 빨라요? 오이 먹는 게 빨라요? 오이 먹는 게 100번 빠른데 오이 속에는 소금이 별로 없지만 야채 속에 드는 수분들은 바로 전해질, 어떤 링거액보다 더 빠르게 흡수가 돼요. 소금이 있어야 전해질 작용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왜 제가 강조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 아까 음식으로 다 섭취하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식품으로 만들 때는 모양 예쁘게 하려고 일찍 딸 필요 없잖아요. 멀리 유통시키려고 일찍 딸 필요 없잖아요. 충분히 익은 상태에서 모양도 없이 영양제 주고 모양 상관없으니까 보조제로 만드는 영양제들은 영양 성분들은 그 식물에다가 농약을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완전 유기농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리셋도 좋고 클린도 좋아. 근데 이거 죽어도 먹는 거 포기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럼 사업자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사업 비전 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사업 잘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제안 드린 거 이제 클린 리셋 하기 싫다 그러면 아까 카탈리스트 영양제죠. 그 다음에 비타민들과 항산화제를 공급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AO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치유되고 싶죠? 안 늙고 싶죠? 기운 나고 싶죠? 그다음 가장 가성비 따지잖아요. 우리 보존식품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게 A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질환이든 빨리 낫고 싶다 그러면 AO를 많이 드셔보세요. AO는 기본적으로 항산화제도 많지만 걷다가 세포에 더듬어 만들어지고 우리가 추앙하는 당 영양소가 60%예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더들이 병이 잘 안 걸린 게 AO를 엄청 먹습니다. 이러니까 꼭 얘기해요. AO 몇 알씩 먹어요? 저는 AO 몇 알씩 안 세서 먹습니다. 그냥 털어서 나오는 대로 먹습니다. 그렇게 안 먹어요? 설마 엠브로토스도 숟가락으로 퍼먹진 않죠? 1박 2일 가시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언제 이거 숟가락으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털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 정말 좋은 게 뭐라고요? 카탈리스트와 AO다.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난 다양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뉴트리베르스. 뉴트리베르스는 당, 영양소, 항산화제,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들어가면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의 기능은 카탈리스트가 강한데 여러 가지를 하나만 먹겠다 그러면 뉴트리베르스. 뉴트리베르스와 짝이 잘 맞는 게 퓨어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난 돈이 너무 없다 그러면 우리 꼭 리셋할 때만 뉴트리베르스에 퓨어 타먹는 게 아니고 음식 먹어가면서 하루에 2번 베르스하고 퓨어 타서 드셔보세요. 기운 나요. 일반인들은 차이를 확 느껴요. 그것만 해도 우리 제품 좋다고 할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다가 좀 더 개선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클린하고 저기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이상적인 건 카탈리스트 AO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서 하루에 한 번 퓨어와 베르스를 타먹는 건강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안 먹어야 된다 설득할 필요도 없이 이 정도는 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몸으로 느낀다 안 느낀다? 느껴야 거예요. 우리가 꼭 당뇨 낫게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예요. 근데 우리의 본부는 의사예요? 사업이에요? 사업이에요. 안 죽고 살게만 하면 되잖아요. 기운 나게 살면 되잖아요. 요게 가장 좋은 툴이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요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르스와 퓨어는 꼭 리셋 때만 쓰인다. 평상시에 먹어가면서 먹으면 좋다? 먹어가면서 먹으면 좋다. 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